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이 다음날 공개되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11월 CPI가 대체로 예상했던 수치 3.1 그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이 3.2였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곧 있으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되는데 여기에서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은 다음 달 또 한 번의 물가 안정에 기대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FOMC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12월 달 금리의 동결의 가능성은 현재 98.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안정이 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100%, 2%에 가까운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 이건 좀 빠른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 동결의 가능성 지금 이전보다 확실하게 높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최근에 65%, 70%까지 올라갔다가 41.8%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도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연준 이사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전망을 이렇게 밝히는 부분으로 인해서도 또 한번 이 확률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 좀 아쉽고 올라가면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부분은 역시나 이제는 더 이상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럼 빠질 부분 많이 없고 올라갈 부분만 시간의 차이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지금 68.61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했는데, 이거 되게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거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왜? 이 사우디의 생산량의 1.5배가 될 정도로 미국에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물가 안정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 늘어나고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빠지면은 인플레의 큰 요소 하나 자체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외에 우리가 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계속되다 보니까는 많은 기업들에서 실적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은 애플 꼽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내년 말 시가총액 4조 달러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상치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회사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꼭 한 번씩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갤럭시 S24 AI 내장한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어폰에 이어서 핸드폰 자체에도 내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AI 관련주 추가적으로 AI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은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투자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이거 계속해서 상용화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소형 원전 승인 기간 단축에 AI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빅테크들 역시도 투자한 것들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구나.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 오래 보여줬었는데 4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겠구나.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삼성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부장, 이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역시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자, 그래갖고 반도체는 여전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나노 관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치고 나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ASMR이랑 1조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에 좀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신규 투자 들어올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관련 내용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 PC, 스마트폰, TV 이 트리플 반등 온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 내년인데 내후년에도 좋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금리랑 연결되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은 금리랑 연결해가지고 요 내용들 지금도 좋은데 내후년도 좋구나 정도로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우디에 네옴시티 관련이나 아니면 비전 2030 얘기해가지고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기업이 여기에 많이 끼어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쪽이나 아니면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이 관련으로 매출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제조업 일손 부족의 산업용 로봇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는 혹은 이미 진출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세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렌탈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이 굉장히 커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AJ 네트워크스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렌탈 사업 진행한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역시 지금 일할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선이 최근에 좋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신조선 가지수 지금 45주 만에 하락하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을 찍고 이거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3년치 일감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평가가 뭐가 있냐면은 유럽에서 환경 규제 관련해서 아직 지금 완벽하게 결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라고 하더라도 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쪽에서 기준이 잡혔을 때 주문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주문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것도 그냥 한때의 우려다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문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악재의 시작이다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조선 관련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이런 리포트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AJ 네트워크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어요. 여기다 악재도 하나 더 있긴 한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호재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온 악재가 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최근에 두산 입찰 제한 이야기 나왔었고 이거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입찰 제한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했을 때 핵심이 뭔지를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에 연료 전환 설비라는 걸 납품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가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완벽하게
인수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감사를 통해서 까고 보니까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나갔던 것들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해액만 딱 놓고 봤을 때 대략 52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는 너희 왜 이렇게 일을 했냐? 라는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지금 이 부적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입찰 제한을 걸게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현재 형사고소가 이 당시 이 발전소 있죠. 여기에 책임자 두 명한테 오케이. 그런데 이 둘은 잘못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현금성이나 아니면 대가성 무언가를 제시해가지고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크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했는데 그저 성능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었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둘한테만 현재 형사고소를 걸고 그 이상으로는 전개가 된 게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감사했는데 에너빌리티의 꼬리는 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성능 모자란 부분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 제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0억대거든요. 연간 수천억씩 수익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50억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렇다면은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향후 이제 법원 쪽에서 가처분 관련 이야기 나오게 되었을 때 괜찮은 소식까지 들려오게 된다면 에너빌리티는 이 내용도 그냥 무난하게 무리 없이 넘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 내용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내용은 심플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가지고 있는 AI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자사의 AI 서비스를 하나씩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 AI를 이용해서 소형 원전 승인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라고 내용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 원전 미국에서도 지으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좀 따질 게 많다 보니까는 비용 상승이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순간 SMR 이거 빠그라지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 나왔다가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다시 이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전부 AI로 해결하겠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효과까지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비용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상용화 속도도 엄청 빨라지게 되겠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죠? 주기기 제작 관련으로 현재 1조 이상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 SMR 설계 관련 주요 기업들 몇몇에는 지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기기 독점으로 납품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와, 수주 물량 쌓여가는 거 단기적으로 쭉쭉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이게 효과를 보게 된다면 SMR의 계획이 있는 유럽 지역에서도 효과를 볼 거고요. 유럽과 미국에서 훌륭한 레퍼런스가 쌓이게 된다면 그 이외의 제3국도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뚫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AI 하나가 아니라 향후 미칠 파급력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시면서 관련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악재가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해소하고 이런 부분으로 치고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분명히 악재 나왔죠. 그런데 매도 해봤자 얼마나 했습니까? 기관 쪽에서 연기금 매수한 거랑 비교했을 때 그냥 매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런 날에도 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뭐 걱정하거나 할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된다? 외국인 기관 수급 더해주면 매도 없이 그냥 홀딩하면 된다. 이 둘만 꾸준하게 보셔라. 그리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로 놓고 보면은 저는 21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다면 편안하게
이 추세가 이어지는 거니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 120 위에 240이 있죠. 여기까지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과거에도 481선 전에 마지막 저항 라인 돌파하면은 이 부근까지 올라온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481선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저기 마저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2만 원 아래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러한 전략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뚫으면 여기, 여기 뚫으면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481선 위에 만약에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변동성 크게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딱 찍자마자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에너빌리티는 수월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편안함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그냥 단기적으로 소란스럽긴 할 거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보다 또 한 번 성장하는 이런 업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쪽에 집중하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결국에 매도하는 이 큰 손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매수를 한다면 꾸준하게 홀딩을 하시는 요거 기억을 하시고, 지지라인 21선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40 돌파하면 480, 여기 돌파하면 2만원까지 보자 말씀드리며, 자,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면 최대한 잘 이용해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